여러분,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어제는 분명 커피가 건강에 좋다는 기사를 봤는데 바로 오늘 아침에는 커피가 해롭다는 기사가 뜨는 거예요. 정말 혼란스럽죠? 이 혼란의 한 가운데에는요, 진짜 원인과 우연히 같이 일어난 상관관계를 구분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 복잡한 암호를 푸는 탐정의 돋보기 같은 걸 하나 드릴 겁니다. 자, 그럼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산이 교통사고를 일으킬까요? 아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근데 데이터만 보면 그럴싸한데? 싶을 때가 있단 말이죠. 이게 바로 저희가 오늘 파헤쳐 볼 첫 번째 사건 파일입니다.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연구는요, 실험실처럼 모든 걸 딱 통제해 놓고 보는 게 아니에요. 온갖 것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는 현실 세계의 데이터를 들여다보는 거죠. 이걸 관찰 연구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여기에는 숨겨진 함정, 그러니까 편향이 너무 많아서 데이터가 마치 우리한테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정말 많다는 겁니다. 이때 정말 기가 막힌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집에 물이 새는데 배관공이 설계도 한 장 없이 그냥 감으로 벽을 다 부수고 다닌다고요? 끔찍하죠. 배관공에겐 설계도가 필수잖아요. 연구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복잡한 데이터 속에서 편향이라는 누수를 찾으려면 우리만의 설계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바로 그 설계도가 오늘 저희가 알아볼 인과관계 다이어그램입니다. 보면 정말 놀랄 만큼 간단해요. 그냥 동그라미랑 화살표, 이게 다거든요? 동그라미는 흡연이나 암 같은 변수고요. 화살표는 원인에서 결과로 가는 방향을 알려주는 거죠. 근데요, 이렇게 단순해 보이는 도구가 정말 복잡하게 얽힌 문제의 실타래를 풀어주는 엄청난 열쇠가 됩니다. 진짜 재밌는 건 뭐냐면요. 세상의 그 어떤 복잡한 인과관계 문제도 결국 딱 세 가지 기본 블럭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레고 블럭처럼요. 자, 한번 보시죠. 첫 번째는 교란 변수. Z라는 공통 원인에서 X랑 Y 두 개로 화살표가 뻗어나가죠? 두 번째는 충돌 변수. 이건 반대예요. X랑 Y라는 두 원인이 Z라는 하나의 결과로 쾅 하고 부딪히는 모양새죠. 마지막은 매개 변수. X에서 Y로 가는 길에 Z라는 징검다리를 하나 거쳐가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블록만 이해하면 사실상 모든 편향의 구조를 꿰뚫어 볼 수 있게 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론은 이 정도로 하고 실제 사건으로 들어가 보죠. 첫 번째 사건 파일, 교란 변수의 정체를 밝혀라입니다. 이 녀석이 대체 어떻게 우리 눈을 속이는지 한번 직접 보자고요. 자, 아까 그 질문 기억나시죠? 우산과 교통사고. 데이터만 보면 우산을 쓴 사람이 사고를 더 많이 내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기 다이어그램을 보면 우산에서 교통사고로 가는 직접적인 화살표가 없어요. 연결고리가 없는데 왜 데이터는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일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범인은 바로 현장에 없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던 제3의 용의자, 바로 비 오는 날씨였던 거죠. 생각해보세요. 비가 오니까 당연히 우산을 쓰겠죠? 그리고 비가 오니까 질이 미끄러워서 교통사고도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라는 녀석이 우산 사용과 교통사고 이 두 가지 사건 모두를 일으킨 공통 원인이었던 거예요. 바로 이걸 우리가 교란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뒤에 숨은 어떤 녀석이 우리가 보려는 원인과 결과 양쪽에다 영향을 주는 바람에 우리는 둘이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현상. 이게 바로 교란의 정체입니다. 이게 그냥 우산 이야기로 끝나면 재미없죠? 이게 실제 의료 현장에선 생명과 직결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새로운 위산 억제제가 나왔는데 이걸 먹은 환자들이 위장 출혈이 더 많이 생기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 약 부작용 심각한 거 아니야? 싶었겠죠? 근데 파고들어 보니 범인은 교란 변수인 질병의 중증도였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상태가 더 안 좋은, 그러니까 원래부터 출혈 위험이 높은 환자들한테 신약을 먼저 처방했던 거예요. 약 때문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 때문이었던 거죠. 정말 아찔한 착시현상입니다. 자, 교란 변수는 이제 잡았습니다. 그럼 두 번째 사건 파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 상대는 훨씬 더 교묘하고 까다롭습니다. 바로 충돌 변수가 파놓은 함정이죠. 이건 정말 알아채기가 힘들어요.
이건 정말 미스테리 같아요. 어떤 연구를 보니까 발기부전이랑 전립선암은 원래는 아무 상관이 없었대요. 그런데 연구자들이 데이터를 좀 좁혀서 비뇨기과에 방문한 남성들만 딱 추려서 봤더니 갑자기 둘 사이에 관련이 있는 것처럼 나타난 겁니다. 아니, 없던 관계가 어떻게 갑자기 생겨날 수 있죠? 마술도 아니고요. 이것도 역시 설계도를 그려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발기부전이 있으면 비뇨기과에 가겠죠? 화살표 하나. 또 전립선암이 있어도 비뇨기과에 가겠죠? 화살표 또 하나. 그러니까 발기부전과 전립선암이라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원인이 비뇨기과 방문이라는 하나의 결과 지점에서 쾅 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충돌 변수라고 부릅니다. 이게 바로 선택 평양이라는 아주 무서운 함정입니다. 이건 데이터에 원래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연구자가 비뇨기과에 온 사람들만 봐야지 하고 특정 그룹을 선택하는 순간 스스로 함정을 파버린 거죠. 이렇게 공통된 결과, 즉 충돌 변수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딱 잘라서 보게 되면 마치 마술처럼 없던 관계가 생겨나 버리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두 명의 주범, 교란 변수와 충돌 변수의 정체를 알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 지식을 무기 삼아서 진짜 원인을 가려내는 조사관의 수사 규칙을 배울 차례입니다. 규칙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해야 할 것과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 교란 변수가 만들어 놓은 저 뒷길, 저걸 백도어라고 하거든요. 저 뒷길을 꽉 막아버려야 합니다. 가짜 신호가 들어오지 못하게요. 그럼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뭘까요? 바로 충돌 변수를 건드리는 겁니다. 충돌 변수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나누는 순간 없던 길이 뻥 뚫리면서 가짜 신호가 생겨나거든요. 이건 우리가 직접 가짜 관계를 만들어내는 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진짜 원인을 찾아내는 3단계 수사 규칙입니다. 첫째, 우리가 진짜 알고 싶은 원인과 결과, 이 주 경로는 활짝 열어둡니다. 둘째, 교란 변수가 만드는 모든 백도어 경로는 다 막아버립니다. 잡음을 없애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절대로 충돌 변수를 건드려서 새로운 가짜 경로를 만들지 않는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엄청 중요하죠. 이 규칙들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매일 쏟아지는 뉴스 헤드라인 속에서 뭐가 진짜 과학적인 발견이고 뭐가 그냥 통계가 만들어낸 유령인지 가려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니까요. 더 이상 헷갈리는 정보에 휘둘리지 않게 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은 어떤 정보를 보더라도 그냥 겉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숨겨진 인과관계 설계도를 그려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신 겁니다. 다음에 A가 B에 좋다는 식의 건강 기사를 보시면 그냥 믿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혹시 둘 다에 영향을 주는 숨겨진 교란 변수는 없을까? 이거 혹시 병원에 온 사람들만 연구해서 생긴 충돌 변수 함정은 아닐까? 바로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단순한 정보 소비자가 아니라 진실을 파헤치는 탐정이 되는 겁니다.